미국이 AI 산업을 육성을 하고 진흥할수록 결국 어떤 업체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미국 화석연료 기업들의 진흥책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CCUS를 통한 화석연료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을 하려면 뭐 핵융합이랑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안은, 안녕하십니까, 주식초등학교 구독자 여러분, 머니투데이 방송 뉴욕 특파원 염현석 기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바로 또 AI 산업에 관련된 그러면 이 에너지 확보를 어떻게 할 건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 편에 대한 주제를 간단하게 그냥 한마디로 저는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AI 산업을 육성을 하고 진흥할수록 결국 어떤 업체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거냐면요, 미국 화석연료 기업들의 진흥책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다 같이 화석연료 기업들의 진흥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우리가 AI 산업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원자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자력이 새로 증가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물론 맞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새로운 원자로를 건설한다 라고 했었을 때 그게 즉시 효율력을 나타내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건설하고 계획하고 건설하고 가동하기까지 근 10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요, 원자력 산업에 대해서 이런 세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원자력 발전을 할 경우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첫 번째, 돈이 더 든다. 두 번째, 언제 시작될지 모른다. 세 번째, 취소가 안 되면 다행이다. 하도 많이 원자력 발전소 프로젝트가요, 생겨도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생겼는데 갑자기 돈이 너무 비싸지거나, 아니면 건설이 굉장히 늦어지거나, 아니면 없어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조지아주에 미국에 2개 새로운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일정이 한 4, 5년 정도 늦어졌고 예산도 수십억 달러가 더 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런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기 위한 전력은 어떻게 확보를 할까요? 원자력이 대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원자력보다는 최근에 천연가스가 훨씬 더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LNG 발전소라는 거죠. LNG 발전소가 어찌됐건 이미지 메이킹은 약간 좀 깨끗한 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청정 에너지로 넘어가기에 중간에 징검다리 에너지 역할을 해주는 걸로 많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상은 그렇지는 않지만요, 정확하게는. 하지만 이런 LNG 발전소가 왜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냐, 어찌 됐건 석탄이나 이런 전통적인 화석연료보다도 조금 더 라이트, 가벼운 에너지이고, 그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라든지 메탄가스라든지 이런 거를 포집을 해서 탄소를 조금 더 줄이기에는 석탄보다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런 천연가스 발전소가 정말 엄청나게 늘 것 같기도 하는데요, 트럼프 하면 약간 석유 성애자 같은 느낌이 조금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가 미국의 셰일가스, 셰일 오일을 최대한 이용을 하는 방안을 육성하는 방향을 만들 텐데, 아마 그렇게 되려면 천연가스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고 석탄화를 바꾸고, 그리고 수명이 다하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연장을 하고 보수를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역시 LNG가 트럼프 2기 시대 가장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라고 보고서에서 확신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요, AI 산업을 위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는 여러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래된 LNG 발전소들 있잖아요, 이제 곧 문을 닫을 것 같아요. 거기 인근에 부지를 사고 있습니다. 왜 부지를 살까요? LNG 발전소 간단하게 정비를 하고 더 사용을 하면 훨씬 빠르게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면서 이 LNG를 바로 사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인프라도 구축도 조금만 해도 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에 트럼프 당선인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LNG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미 발전소로서의 허가가 나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뭐 SMR을 넣든 뭘 넣든 굉장히 조금 더 빨리 이 부지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LNG 발전소나 오래된 석탄화력 발전소 근처에 매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석탄화력 발전을 LNG 발전소로 전환하는 경우가 다수 있거든요. 뭐 제주도에도 가면 많이 있는데 전환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LNG를 태우든 석탄을 태우든 그런 보일러가 조금 바뀌는 거지 기본적인 시스템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나 LNG 발전소에 최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인근에 부지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MS와 아마존 같은 경우가 미국의 엑셀이라는 이런 전력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오래된 발전소, 이건 석탄 화력 발전소인데요. 석호 발전소 인근에 부동산을 대량으로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곧 퇴역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제 뭐 그대로 석탄 화력으로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를 뭐 LNG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구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이걸 LNG 발전소로 개조를 해서 즉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그 발전소도 변환하는 기간 어떻게 보면 얼추 맞출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 역시 미네소타에 이와 같게 비슷한 방식,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된 발전소 옆에 데이터 부지 센터를 마련하는 걸로 해가지고 한 7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전력까지 확보하는데 이제 7억 달러 정도 규모의 예산을 들여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네소타에서 있는 그 회사도 역시 엑셀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이 회사도 상장 전력 회사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지난 정권에서는 여러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랑 천연가스 발전소 오래된 것들을 하고 재생에너지 사업자로 바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런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중서부 지역에 있지만 대표적인 민주당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뭐 풍력 등 이런 재생에너지가 뭐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아마 미 엑셀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곳에 이런 대규모 풍력 발전소를 원래 구하려고 했었던 걸로 계획을 했다가 최근에 이거는 뭐 대통령 당선과는 상관없이 최근에 자기네들이 6개의 새로운 천연가스 발전소를 더 만들 거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전소는요. 미네소타에 들어오는 여러 데이터 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표다라고 딱 박았습니다. 사실 이게 풍력 발전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공급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발전이 계속 잘 되다가 갑자기 바람이 안 불면 전력이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소를 보조를 해줄 수 있는 ESS라든지 여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같이 세트로 와야 됩니다. 근데 이 비용이 엄청 많이 들겠죠. 보조금을 받는다라고 해도 이 비용 대비 수익성이 안 날 수도 있고 특히나 데이터 센터들이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인근 주민 뭐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전기요금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워낙 많은 전기를 사가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여러 그냥 전력 회사들이 가구에 공급하는 것보다 여기에 전기를 주는 게 안정적인 수입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굉장히 반감이 조금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다 커버를 해주려면 당연히 비용이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력 회사들이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재생에너지 플러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보다도 천연가스 발전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뭐 이미 에너지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엑셀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재생에너지를 할 수 있었던 게 많은 지원금을 줬었는데 지금 트럼프 2기가 들어오면 이런 지원금 특히 연방에서 나오는 지원금들이 굉장히 깎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엑셀 에너지 같은 경우에 1, 2년 사업을 할 게 아니잖아요. 계속 쭉 해야 되는데 미네소타 주의 말만 믿고 쭉 가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지 않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들면서 아마 이런
여러 가지 인근 지역사회까지 다 해서 미네소타주 전반적으로 보면 한 35억 달러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같은 에너지 크기의 풍력 플러스 에너지 저장 시스템 구축과 가스 플랜트, 그러니까 이런 천연가스 발전소를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했었을 때 요금 납부자, 그러니까 주민들의 전기요금을 내는 게 한 35억 달러 정도 더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거는 물론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인프라에서 전력망이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력망을 더 추가로 깔아야 되는 부담, 이런 것들의 부담을 총체적으로 다 합쳐보면 한 35억 달러 정도가 더 천연가스 6개를 지었을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천연가스를 지었을 때 문제는 하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후위기에 반하는 이런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보면 여러 가지 무역 전쟁들이 많이 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뭐 여러 무역 장벽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탄소 감축 같은 게 무역 장벽,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에서 화석연료 기업들, 특히 이런 뭐 천연가스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뭐 수출업체 이런 데들이 탄소 감축 의무를 반드시 시행을 해야 되는데요. 이것들이 약간 유럽계와 미국계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계 같은 경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전동의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를 하면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진짜 탄소를 줄이는 일,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잘하는 미국 기업으로 바로 엑선 모빌이 꼽히고 있습니다. UBS에서 나오는 자료를 잠깐 한번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엑선 모빌 같은 경우가 지금 핵심 사업이 역시 석유 생산, 정유 사업, 이게 가장 핵심 사업이긴 합니다. 이거는 단기, 그러니까 중단기적으로 굉장한 이런 엑선 모빌의 성장 동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석유 시장 같은 경우가 탈중동, 그 다음에 조금씩 수요가 감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석유 사업자들이 조금 더 급해지는 시장이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엑소모빌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긴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판매처가 있고 특히 미국의 이런 탄탄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다양한 유전에서 발견된 그 채굴한 석유를 계속해서 팔 수 있고 그 어느 누구보다 경쟁력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엑소모빌의 핵심 사업은요,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업 부문이라고 합니다. CCS나 CCUS, 그러니까 탄소 포집, 그 다음에 탄소 포집 저장, 탄소 포집 저장 활용, 이 사업, 그리고 수소로서의 전환하는 사업, 나아가서 또 엑손이 그 리튬 개발 사업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청정 에너지로 불리우는 이런 산업군에 진출하는 게 이런 엑소모빌의 장기적인 핵심 사업군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요 이미 월가에서는 다 알려져서 엑소모빌이 올해에만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에 내년에도 20%가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특히 엑소모빌이 2027년까지 탄소 포집 및 저장, 바이오 연료, 수소, 그다음에 리튬 개발 이런 탄소 배출 사업 감소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은 탄소 배출 감소 사업 규모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엑소모빌이 투자하는 이 사업들의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CCUS나 CCS 그리고 뭐 수소 이런 게 한 2050년 정도가 되면 6조 달러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무리 못해도 엑소모빌이 10% 시장 점유만 해도 6천억 달러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가에서 보통 이런 저탄소 사업들의 영업이익률로 대략 지금 한 1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0년 내에 15억 달러 정도 수익을 낼 것으로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속 가능한 사업을 이런 석유 업체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왜 엑손모빌이 뭐 BP라든지 뭐 로얄더치라든지 이런 유럽계보다 조금 더 좋은 게 유럽계 석유 회사들이 태양광과 풍력에 투자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관리를 통해서 탄소를 실질적으로 줄이는데 자기네들이 해왔던 사업의 연장선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엑손모빌 같은 경우가 여러 산업 고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엑손모빌에 뭐 원유를 쓴다든지 가스를 쓴다든지 이런 회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이 2040년까지 1억 톤의 배출량을 제거해서 갖다 달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뭐 알리백을 하든지 뭘 하든지 수출 산업을 하려면 그 탄소 발자국을 없애야 하잖아요. 그러면 엑손모빌은 어떻게 없애줄까요? 그 엑손모빌의 주요 유전이 있는 이런 걸프 해안을 따라서요. 탄소 포집, 그러니까 CCS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다 채굴한 그런 유전에 이런 이산화탄소를 보관하는 이 CCS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1,00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억 달러의 배출량을 제거를 하라는 목표를 받았는데 이미 이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67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해줄 수 있는 거를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고 실제로 여기에 그런 보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막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 이런 CCS라든지 CCUS 같은 사업을 이미 미국의 엑손모빌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오 연료 생산량도 굉장히 늘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뭐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 뭐 바이오 디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재생 가능한 연료도 있고요. 뭐 수소도 바이오 연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생산량을 하루에 20만 배럴까지 늘리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수소 역시 바이타운 하이드로젠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하루에 10억 입방비트 정도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 사업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양한 탄소 감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한 요소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어떻게 반응을 할 거입니다. 이런 해당 사업에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세금 지원을 약속을 했었잖아요. IRA라든지 칩스법이라든지 이런 지원 법안을 통해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될지 약간 좀 물음표가 떴습니다. 하지만 탄소 포집이랑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는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두 당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 바로 이런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른 편이 있지만 이렇게 탄소 포집과 수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는 양 당이 공통으로 지지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어느 정도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잘 해결이 되면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성장 동력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현재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퍼미안 분지, 텍사스에 있는데요. 이런 퍼미안 분지와 가이아나, 우리 그 대왕고래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가이아나에 있는 그런 심해 유전에서 한 6% 넘게 석유 생산을 더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를 말씀드렸었던 게 지금 유가가 한 70불에서 80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이 가장 비싼 겁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많이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현금 흐름을 많이 늘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엑손모빌 같은 회사는 뭐 석유가 뭐 줄어들고 있다, 사용이 없다라고 하지만 뭐 계속 수요는 있으니까 계속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더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빨리 팔아야 되니까. 그리고 천연가스 공급도 계속해서 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 남았거든요. 한 10년, 20년만 팔면 앞으로 석유는 이런 옷이나 만들 때 사용하는 원료 정도밖에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얼른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산량 안 늘리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뭐 너무 늘어나면 이제 가격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아무튼 엑손모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천연가스라든지 뭐 이런 CCUS를 통한 화석연료가 궁극적인 해결책이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을 하려면 뭐 핵융합이랑 이런 게 나오기 전까지 사실상 가져갈 수 있는 가장 사업적으로 좋은 답안은 원자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대형 원전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규제도 많고 위험도 하고 인식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MR 소형 모듈 원전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좀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SMR 하면 뭐 한 두세 가지의 회사밖에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 뭐 뉴스케일 파워, 뭐 테라 파워, 뭐 이렇게 진짜 유명한 거밖에 없는데, 사실 이 회사들은 그냥 스타트업 회사입니다. 스타트업 회사 뭐. 그래서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고요. 실질적으로 자기만의 자금 흐름도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방송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GE라는 회사를 굉장히 주목을 해봐야 되고, 여기가 서구에서는 가장 빠른 SMR을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GE 히타치가 이 SMR 조감도 요거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GE 히타치가 최근에 이제 GE 베르노바라는 이런 자회사를 냈습니다. 이게 GE에서 에너지 사업 부분을 전부 모아서 이전한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지난 4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 GE 베르노바라는 회사가 어떤 거를 하냐? 원자력, 천연가스, 풍력, 탄소 포집 전부 다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GE의 여러 자회사들 중 하나가 이런 터빈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특히 이렇게 천연가스, LNG 터빈을 굉장히 잘 만드는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요. 이 LNG 터빈이라는 게 기계공학의 정수입니다. 그러니까 LNG 터빈을 굉장히 잘 만든다 하면 기계공학적으로 웬만한 건 다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가 원자력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조금 더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AI로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AI를 잘 하기 위해서 전력망이 굉장히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를 원활하게 하려면 LNG 발전소로만은 좀 힘듭니다. 투입되는 원료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현재 원자력 발전소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 점유율이 아마 18%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원자력 발전소가 한 18% 정도 됩니다. 이 점유율이 3배 정도 더 늘어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원자력이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이제 원자력이 돼야지 이런 AI 산업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이제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에 관련된 이런 지원을 많이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캐나다에 SMR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건설이 되어 있습니다. 2029년 상업운전이 목표로 건립이 되고 있는데요. 충분히 완공이 되고 시험 운전을 거쳐 2029년이면 완벽하게 상업운전이 되는 프로세스를 지금 탁탁탁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GE 베르노바의 SMR 같은 경우에는요, 한 20억에서 40억 달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근데 대형 같은 경우 한 10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 같은 경우거든요. 우리나라가 체코에 지어주는 게 이제 10조가 조금 넘는다라고 하니까요. 이런 거 보면 얼추 한 3분의 1 가격 정도면 SMR을 지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르노바의 SMR 같은 경우가 300메가와트 규모입니다. 보통 이제 1기가와트 정도라고 보면 건설비도 3분의 1, 용량도 3분의 1. 그렇다면 왜 작고 이런 거가 좋게 될까요? 이게 대형 원전 같은 경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부지도 많이 사용하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도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규모가 줄어들면요, 예를 들어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 보시면 축구장 몇십 개를 붙여놓은 듯한 거고, 대형 원전이기 때문에 이런 원자력,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둘레를 딱 쳐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올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만큼 원자력 하나 원자력 5km인가 반경 5km인가 그런데요. 만약 1km라고 하면 그 반경 1km에 아무것도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부지를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10이라는 부지가 필요하면 100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성도 나빠지고요. 위험도도 그만큼 규모가 커지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SMR 한 150에서 300 사이에 대한 이런 SMR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충분히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값어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안정적으로, 그리고 규모는 반에 반도 안, 그러니까 3분의 1인데
반의 반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위험도도 훨씬 줄어들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SMR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300메가와트 정도 하면요, 한 20만 가구 정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양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 300메가와트 규모가 과연 얼마나 큰 건가요? 클까요? 작을까요? 뭐 작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쓰는 이런 LNG 발전소들 있잖아요. LNG 발전소 발전기 한 기 정도가 보통 한 300 정도 하거든요. 이렇게 한 300에서 한 300 정도 한다고 보면 이 SMR 하나가 LNG 발전소 하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이런 핵항모 있잖아요. 원자력 항공모함. 여기에 들어가는 게 한 200메가와트, 100에서 200메가와트 사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런 거를 이제 쉬지 않고 계속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전기의 양이면 이 정도는 작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G 거 역시 크기가 줄고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유연성, 그러니까 여러 곳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 2030년대 중반까지 소형 원자로 사업에서 한 2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가요, 전체 매출이 현재 332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다른 원자력 그 SMR 기업이랑 좀 다른 게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미 매출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소형 원자로 사업을 키워서 이거를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가기 때문에 이런 베르노바 같은 회사가 제 생각에는 뉴스케일 파워나 테라파워보다는 조금 더 상용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조금 더 현실적인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2035년까지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에서요, 한 57개 소형 원자료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내가 가지고 올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폴란드나 체코에 원자력 발전소를 뭐 수출을 했다라고 하지만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캐나다 이런데 이미 SMR 그 개발 계획을 하고 2029년에 제가 최초 상업 과정을 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토론토에서 한 6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온타리오 호수 옆에 있는 달링턴이라는 곳에서 이게 정식 가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가 지금 2035년까지의 수요고 2050년까지의 수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네들이 최대한 많이 가져가고 이제 목표치가 57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이런 SMR, 이런 베르노바라는 회사에 SMR을 공급해주기 위해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TVA라는 회사인데 이게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입니다. 이 TVA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미국 그 대공환 때 뉴딜 정책 있잖아요. 그 뉴딜 정책의 그 핵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만든 공공기관인데요. 현재는 미국 최대 공공전력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GE 베르노바의 이런 SMR 건설을 하기 위해 협약을 맺고요. 이제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이제 투자 계획까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GE 베르노바라는 게 원전 SMR이 뭐 만능이다,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모델이요, 기본적으로 두고 있는 모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가압식 경수료를 바탕으로 한 이런 SMR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GE 베르노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쉽게 말하면 후쿠시마에서 사고 난 그 원전이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약간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었는데 뭐 이것에 대해서는 GE 측이 뭐 많은 개선을 통해서 뭐 이제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가 지금 사진 하나 보여주는데 이거 중국에서 곧 내년에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전 세계 최초의 SMR입니다. 현재 SMR 같은 경우가 뭐 미국이 가장 빠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이 전 세계에서 SMR 가장 빠르게 개발하고 상용화시킨 거 맞습니다. 간단하게 양력을 말씀드리면요, 2024년 2월에 이 링룽 1호 원전인데 여기에 본체돔, 그러니까 천장이 장착이 되면서 메인 구조물이 완공이 됐고 지난 5월에 주 제어실이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증기 터빈 발전기 장치가 완료가 됐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뭐 터빈 발전기라든지 원자로라든지 이게 전부 다 끝나서 내년에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완공 후에 내년에 시험 운전을 하겠죠. 그러면 2026년 상업 운전에 돌입한다라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전 세계 최초의 SMR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전 세계 올해 상반기만 한 40여 개 국가에서 107명 정도가 현지 조사를 위해서 이 링룽 1호를 보러 왔다고 합니다. 자, 이 링룽 원전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 용량이 125메가와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MR의 최소 기준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를 만들려고 하고, 이제 조금 더 나라가 큰 곳들은 300 언저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다 경제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아까 100에서 200 사이가 그 항공모함, 핵항공모함에 들어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핵항공모함을 얼마나 많이 운영을 했어요. 할 수 있는데 돈이 문제고 상용화시키는 비용이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런 링룽 1호 같은 경우에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기 좀 힘듭니다. 다만 건설부터 상업 운행까지 한 5년 정도 소요가 돼서 굉장히 빠르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이걸 모듈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노하우가 쌓이면 한 3년 정도까지도 단축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이제 다양한 에너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주로 정리를 하면 천연가스와 SMR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천연가스는 SMR든, 천연가스는 이제 엑소모빌, SMR은 GE, 이 두 개 어떤 겁니까? 대표적인 미국의 화석 기업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 이런 AI나 이런 첨단 기술, 패권이 이제 늘어나면서부터 어마무시한 전력 소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 이런 AI 산업 진흥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화석연료 기업의 진흥책이 되지 않을까. 제가 그래서 서두에 딱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